안녕하세요. 소망의원 백정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과 부신피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 여러가지 증상들로 고통받고 계시죠. 부신피로 자가 진단과 자신의 증상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리듬.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오전 10시가 되어야 겨우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오후 3시, 4시쯤이면 급격히 피로가 몰려오고 기운이 빠진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오히려 기운이 나거나 정신이 맑아진다. 밤 11시가 넘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두 번째 활력이 생긴다. 2. 식습관 및 대사. 짠 음식이나 짠 스낵이 강렬하게 땡긴다. 단 음식, 설탕이나 초콜릿 등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는 느낌이다. 커피, 콜라 등과 같은 카페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들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짜증이나 화가 난다. 3. 스트레스 대응 및 감정.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버럭 난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압도당한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며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일상적인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4. 신체 증상.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거나 어지럽다. 감기나 염증이 생기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욕이 눈에 띄게 감퇴했다. 피부가 가렵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졌다. 어떻습니까? 위 증상 가운데 3개에서 5개에 해당되시면 부신피로 초기로 저환기에 해당됩니다.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개에서 10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신피로가 진행되는 이행기에 해당되고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11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신피로가 심화된 단계이고요. 피폐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번아웃 상태에 와 있고요.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죽을 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머리는 멍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해서 학업과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시죠.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고 방금 전에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화는 늘 안 되고 대변 상태는 들쭉날쭉이고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져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는 천근만근 못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고 단짠단짠 달고 짠 것만 입에서 땡기고 피부에 자꾸 뭐가 생기고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게 멍이 자꾸 들고 분노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 내게 되는 그런 상태 많으시죠, 이런 분들. 이런 증상들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부신피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자율신경실조증과 부신피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신피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36.5도짜리 내연기관 에너지 발전소이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세포 속에 작은 엔진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왜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몸의 전원이 꺼져버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신피로라는 개념을 알려면 우선 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의 출발은 바로 태양에서 오는 거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태양의 빛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식물들이 흡수해서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서 포도당, 탄수화물이라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식물들의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지구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에너지의 시초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식물들처럼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식물 또는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죠. 사람은 숨쉬고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산소만 들이마시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도 먹고 다른 먹거리들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그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우리 혈액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배달되게 되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 안에 도달한 그 각 영양소들은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대리말산소를 이용해서 이 영양소를 태워서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인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간단한 에너지 대사입니다.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분비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언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조절 장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고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의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내분비계라고 하는 거죠. 자율신경계는 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분배, 배분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근육에 몰아주고 또 부교감신경은 휴식기에 소화와 안정, 비축에 에너지를 몰아주게 되는 것이죠. 내분비계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이고 에너지를 쓰는 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길은 자율신경계가 되겠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에 연료는 있으나 불이 붙지 않는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분비계 호르몬이 연료의 양을 조절한다면 자율신경계는 그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에너지화 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 유명한 HPA 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신피로라는 개념을 알려면 HPA 축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죠. 한 번쯤은 다 듣는 얘기들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HPA 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는 시상하부, P는 뇌하수체, A는 부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그 중심축이 되고요.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하는 우리 몸의 지휘계통을 의학적으로는 HPA 축, 하이포살라믹 피추어터리 아드레날 액시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응답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뇌의 총사령관으로서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이를 감지하고 대책, 전략을 세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하수체는 이 시상하부라는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부신은 콩팥 위에 조그맣게 호두 모양의 조그맣게 있는 기관인데 그 내려오는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에너지를 짜내는 현장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HPA 축이 가동되면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르티솔, 코티졸 뭐 말하게 이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냥 코르티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이 생존을 위한 천연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우리 몸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나쁜 애들이 아니고 사실은 얘들이 없으면 우리 몸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코르티솔의 기능 역할은 첫 번째 연료 공급이고요.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높여서 세포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몸의 통증과 염증을 잠재워서 그 당장의 위기에서 버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외부 자극에 대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길 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싸우든지. 그래서 이 코티솔이 부신에서 분비되어서 간에 있는 또 근육 속에 있는 이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는 새벽에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제일 높고 낮 동안에 줄어들고 다시 새벽 되면 높아가지는 사이클을 거리게 되죠. 이것이 건강한 리듬이겠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사이클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를 계속 이렇게 파형처럼 간다고 보면 우리 몸 상태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위에서 놀게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계속 놀게 되죠. 그래서 고코르티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마구마구 쓰다가 못 버티면 아이고 난 죽겠다 하고 툭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애를 쓰고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는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분들은 이 HPA 축의 리듬이 깨져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우리 뇌는 부신에게 계속해서 코르티솔을 뽑아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일정 기간 동안 버티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신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 부신 피로가 되는 거죠. 낮에는 코르티솔이 안 나와서 아침에 눈 뜨기 힘들고 커피 없으면 버티지도 못하고 하는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고요. 밤에는 오히려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몸은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우리 신경은 바짝 곤두서 있는 이런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곧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몸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부신피로 3단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단계 저항기인데요. 처음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투쟁, 전투 모드에 돌입하게 되죠. 사령관인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서 부신은 코르티솔을 계속 팍팍 뿜어내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게 되겠죠. 그러니 피곤한데 잠도 안 와요. 몸은 힘든데 정신은 바짝 그러니까 깨어있는 각성 상태를 이루게 되죠. 가슴 두근두근하고 혈압 오르고 하는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배터리에 이 에너지가 차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죠. 이때는. 그래서 저항기라고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미래의 에너지, 비상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2단계 이행기로 넘어가는데요.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면 부신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적응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하지만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코르티솔이 잘 안 나와서 힘들다가 밤에만 반짝 나오는 등 리듬이 깨지게 되고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오후만 되면 카페인 없으면 못 버티고 단만 나는 거 자꾸 땡기고 소화도 안 되고 주말 되면 내내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잠만 자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단계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러지 라고 느끼면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눈금이 빨간색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3단계를 피폐기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버티다 발전기가 과열되어서 멈춰버린 상태, HPA 추가의 지휘계통이 무너지고 부신은 더 이상 코르티솔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번아웃, 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자율신경계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극심한 만성 피로, 무기력증, 우울증, 브레인 포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상태. 반대로 아예 감정이 무뎌지기도 하죠. 면역력 떨어져서 여기저기 염증 생기고 자율신경 실조증 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안타까운 것이 이게 본인의 의지 문제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 발전기가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고요. 배터리가 그냥 다 방전된 상태라고요. 치료와 휴식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의지의 약함, 뭐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자꾸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보통 2단계인 이행기와 3단계인 피폐기 사이를 오가면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와 같이 유발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는 거죠. 에너지의 불이 꺼지는 거죠. 치료는 당연히 그 꺼진 불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저항기와 이행기, 피폐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저항기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행기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졌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파진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버티다가 저항하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에 번아웃이 온 건데 이 과정은 못 느낀 거죠. 스스로 그냥 좀 피곤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인데요. 이걸 피곤할 때 쉬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버틴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책임감 강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어주면 여기까지 안 올 텐데 안 쉬고 자신을 몰아붙이게다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상 강조드리듯이 병에 걸려서 아픈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약해진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셔야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HPA 축이니 부신피로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한의원 이런 데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챙겨 나갈 수 있는 팁들을 책이나 이런 유튜브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져주시는 게 금방 빠르게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와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신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신피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제임스 윌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부신피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테니 천천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속 엔진들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서 생기발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오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만의원이었습니다.